예, 산태국, 수태국 지역의 세계 문화유산 이런 제목으로 제가 부장송, 벨은, 똘레도, 로마인데 이거 나중에 하나하나씩 다 다시 합니다. 오늘은 총체적으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풍수를 믿거나 말거나 또 약간의 인정을 좀 안 하는 풍토도 있어서 제가 이야기면 전 세계의 그 세계 문화유산 지역을 풍수로 읽고서 그거를 글로 쓰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더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에서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전 세계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도시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풍수에 다 맞아요. 풍수에 맞기 때문에 발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남아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산태국, 수태국, 그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니까 이 우리나라 이론으로 얘기하는 이 산태국, 수태국 지역의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태국, 수태국이 뭐냐면 산 모양으로도 태극이요, 물 모양으로도 태극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태극이 뭐예요? 태극기 보세요. 이게 우리 태극기가 있습니다만은 음양이 미분화된 상태, 이게 양하고 음이 있다면 음양이 같이 있는 걸 태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태극기 아닙니까? 여기에 괴도 있습니다만은 개가 사실 없어도 태극기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음양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의 핵심은 뭐예요? 요렇게 음양이 같이 있다는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래서 풍수에서 여기 한번 보세요. 풍수에서 우리가 계룡산 지역이 산은 이렇게 들어와요. 덕유산으로 해서 지리산으로 가는 맥도 있지만 덕유산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덕유산으로 해서 대둔산으로 해가지고 계룡산으로 와서 이렇게 들어와요. 응? 그러니까 산은 요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산이. 그래서 이건 또 이제 여기서도 또 들어온 맥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부터만 얘기해도 덕유산에서 대둔산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 계룡산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좀 더 신도안 쪽으로 요렇게 와서 끝나거든요. 이게 산의 맥이라면 물은 어떻게 되냐? 물은 요 신도안이는 여기서도 하나 나오고 멀리는 이쪽에서 나온 다음에 이걸 지워야 되겠네요. 요 물이 하나 있고 요 물이 있어서 만나가지고 요걸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게 간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죠? 공주 해가지고 서해안으로 빠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좀 이렇게 되네. 그러면 마치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태극기, 아까 태극기에서 태극기 이렇게 설명한 데에서 뭐예요? 하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산이 이렇게 오면은 물은 거기서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태극기 같잖아 모양이요. 그래서 요 작게 나가는 건 저기다 이제 소태극이다 그랬고 요건 대태극이다 두 갈래니까 이제 하나 있으지만 두 갈래로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치 태극기가 얹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 빨간 거 요거는 산태극이요. 요거는 물태극, 수태극이다. 그래서 요런 지형을 풍수에서 산태극, 수태극 지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역시 그 한국 의식주 생활사전에서 산태국, 수태국을 좀 자세히 썼습니다. 그걸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 인터넷 앱으로 서비스 되니까 나중에 관심 있는 부분들은 제가 쓴 항목은 요렇게 됐어요. 제가 자문을 해줬고 저 혼자 쓸 수는 없으니까 몇 사람 나눠서 썼는데 제가 맡은 거는 이제 요게 이제 산태국, 수태국을 제가 썼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안동의 하회마을 이게 산태국, 수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자 보세요. 요렇게 산이 들어왔는데 요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오고 물이 이렇게 해서 돌아나가잖아요. 물이 돌아나가 해가지고요. 들어왔고 돌아서 나가고 그래서 마치 들어오고 모아서 나가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이 뺑 감아도는 곳은 흔히 산태국 수태국이 됩니다. 그래서 안동의 하회마을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영주 가면 무선마을이라고 써요. 무선마을. 무선마을도 자 이게 맥이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은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게 다 물의 흐름 아닙니까? 이게 물이에요. 이거 백사장, 이거 뭐 모래사장이고 물의 흐름, 다리가 있고 뺑 감아 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무선마을도 삼태국 수태국인데 지금 외국의 유명한 세계 문화유산 도시를 가보니까 전부 삼태국 수태국이더라 이거예요. 해가지고 스위스의 수도가 베른인데 여기서 이렇게 맥이 와요. 맥이 이렇게 맥이 들어온다고요. 맥이 이렇게 들어오고 물은 이렇게 감아 나가. 해가지고 꼭 하회마을 같죠? 해가지고 이게 대표적이야. 그러니까 풍수로서 산태국 수태국.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 아니라도 맥이 이렇게 왔는데 물이 이렇게 감아 나가면은 산태국 수태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해가지고 해서. 요게 이렇게 해서 뺑 감아 돌잖아요. 스위스배로. 체코에 가면요. 혹시 여러분 뭐 이 세계문화유산 도시이기도 하고 요즘은 뭐 체코 프라하뿐만 아니라 이게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여러분 뭐 갔다 온 분도 있겠습니다만 체스키 크롬노프라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세요. 맥이 왔는데 이 물이 감아 돌아요. 이렇게 뺑. 근데 여기는 체스키 크롬노프는 하나가 아니야. 물이 이렇게 감아서 이게 막 많아요. 해서 그래서 이쪽으로도 맥이 왔는데 감아돌고 또 이쪽에서 맥이 왔는데 감아돌고 또 이쪽에서 맥이 왔는데 감아돌고 한 세 개가 막 연달아 가지고 체스키 크롬노프는 세 개가 감아돌아. 이렇게 하회마을 같은 게 세 개가 있어. 그러니 뭐 얼마나 풍수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번창하고요.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최고의 관광지. 꼭 가시면 여기 하룻밤 묵으시고요. 요 밑에 밑에 여기 여기 이 맥이 들어오는 물이 흐르는데 맥이 들어오잖아요. 맥이 들어오면 맥이 들어오는 요 끝에 물을 바라보는데 여기 다 음식점이야. 맥주 먹거나 와인 먹으면 끝입니다. 해가지고 해서 요 밑에 경치도 좋고 물의 흐름도 좋고 이게 다 산태국 수태국이다. 체코의 체스키 크롬노프. 내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이거 지금 하나하나씩 나중에 다시 자세히 합니다. 제가 풍수를 갖다가 이탈리아 로마 이거 보세요. 해가지고 물에 흐르면서 물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맥이요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 바티칸이 있는데 여기에 맥이 들어오고 이렇게 감아 돌아서 산태국 수태국이요. 여기가 이제 핵심 지역인데 이렇게 맥이 들어와서 여기가 산태국 수태국. 또 여기도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가 산태국 수태국이고 여기도 세 개가 체스키 크롬노프처럼요. 해가지고 참고로 여러분 이거 로마를 이해하려면 로마 여행 많이 가는데 이게 내가 안내서도요. 이 답사 안내서도 내가 한번 비교 평가하는 글을 쓰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참 이 로마만 하나하나는 다 맞는 얘기를 하는데 체계적이지가 않아. 로마는요.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몇 개 언덕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로마는요. 7개 언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를 이해하려면 7개 언덕으로 서방하고 안내서도요. 7개 언덕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야지 답사 가서도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언덕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로마 이해 못해요. 하나하나의 입자식으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체상이 안 나옵니다. 해가지고. 그리고 언덕으로 답사하면서 이해를 해야 돼. 해가지고요. 여러분 가면은 뭐 콜로세움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만 이 언덕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그 얘기는 아니니까 하나만 얘기하면 로마가 로물로스 레무스 그 두 형제의 늑대한테 이 양육이 된 두 형제가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형이고 아우인데 그러다가 둘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싸우다가 결과적으로 아우가 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이 이제
유일한 그 상속자가 돼가지고 로마를 갖다 이렇게 세웠는데, 형은 요 팔라티노 언덕에 자리를 잡았고 동생은 요 아벤티노 언덕에 자리를 잡았어요. 둘이 싸웠는데 형이 이겼어. 풍수는 어떻게 됩니까? 보나마나 누가 이기겠어요? 풍수로는. 이거 보세요. 물이 쫙 하는데 물이 쫙 오니까 물을 받아 먹잖아. 팔라토니 언덕은. 형은. 동생이 있는 데는 어떻게 물이 쫙 와서 빠져버리잖아요. 빠져버려. 해가지고. 동생이 풍수로 보면 여기가 여기 가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여기 못하단 말이에요. 아벤티노 언덕이. 그래서 로마가 세워진 그 건국의 1번지는 팔라티노 언덕입니다. 팔라티노 언덕. 아벤티노는 동생이 있다가 밀린 곳이고, 그리고 나중에 모든 게 건설되는 것은 이 카피토리노 언덕이에요. 이것도 보세요. 물이 이렇게 쫙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이 두 개가 힘이에요. 카피톨리노 언덕이. 그런데 요 물의 흐름이 이렇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물이량이 많거나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여기 어떻게 돼? 막 침범해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로마가 전성기 때는 이걸 잘 해가지고 팔라티노 언덕과 카피톨리노 언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번창해서 점점 넓혀졌는데, 로마가 망한 다음에는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이거 보세요. 치수를 잘 못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걸 치잖아요. 치니까 해서 요 가운데 여기가 나지막한 데 있죠. 요 나지막한 데. 그게 포로 로마노예요. 여기다가 나중에는 여기가 물이 질퍽질퍽하니까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다 건물들을 세웠었거든요. 여기다 건물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개발이 안 되고 뭐 로마 시대 뭐 하고 기독교 문명에서는 로마 뭐 잘 인정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토사가 이거 막 물입살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이게 점점 침범해가지고요. 토사가 얹혀가지고 여기 토사가 다 덮었어. 여기를. 요 언덕과 요 언덕 사이가 포로 로마노라고 로마 시대의 중심 도로예요. 여기를 다 덮었거든. 그러다 나중에 발견이 된 거죠. 왜? 여기 물이 착 오니까 이게 치수를 잘할 때는 잘 돌릴 수가 있지만 관리를 안 하면 이게 점점 침범하다 보면 이게 밀려 들어가지고 덮인 거죠. 흙으로 덮인 거예요. 해가지고. 자, 그렇고 여기 형은 여기 있었고 동생은 여기 있었는데 풍수로 보면 여기 물이 들어오는 지역이고 물이 빠져나가는 새는 곳이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어떻든 간에 여기 하나 산테고 스테고, 여기 산테고 스테고, 여기 산테고 스테고. 그래서 이 로마도 대표적이에요. 자, 제가 오늘은 산테고 스테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맛보기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혹시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역시 이 생활사전에 마을이라는 항목도 썼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논문을 갖다가 항우 전통마을의 공간구성 재롱 그래서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풍수 논리를 전통마을의 공간구성 논리로 이해를 하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마을의 공간구성 논리를 갖다 설명하는 원형 이론을 활용하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게서 이렇게 로마가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됐느냐, 체스키 크롬노프가 어떻게 이 마을이 구성이 됐냐, 스위스 베른의 도시가 어떻게 생겼냐, 이거 풍수 이론으로 설명하자 이거예요. 산테고 수테고도 그렇고 풍수 이론으로. 왜? 당당하게 이 마을 도시의 구성 원리로서 풍수 이론이 유효하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거의 입장을 이 글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제 세계 마을의 공간 구성 논리 설명하는 원형 이론으로 활용하자. 우리가 전통 마을에서는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신사가 뒷산이 있고 백호가 있고 청룡이 있고 앞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마을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제 마을 논문에서 제가 썼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이러한 풍수의 전통적인 사신사에 입각한 풍수 논리, 마을 구성 원리가 다른 나라에도 다 어떤 마을에도 가보니까 통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풍수 논리를 갖다 마을을 설명하는, 마을의 생성과 발전을 설명하는 원형 이론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제가 아예 적극적으로 주장해 버렸어요. 이거 하나하나는 제가 각각의 마을이나 도시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뒷산, 앞산, 청령 옆에 오른쪽 백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것이고 거기에 입각해서 설명해야 이 마을이 얼마나 다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왜 발전했는지가 설명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특히 산태국 수태국에 관련되는
세계 문화유산 도시를 우리나라도 있습니다만은 비교해가지고 제가 설명했고 이러한 풍수, 우리의 풍수 논리로 얼마든지 유럽 풍수를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우선 총체적으로 이 강의를 갖다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